대선 주자 토론회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00%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 상황까지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두 분 오셨는데 박 교수님, 특히 오랜만이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 계속 이제 꾸준히 매주 출연을 하셨다가 한 주 방송을 건너뛰고 오셨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캠프 대변인으로 들어가셨다가 며칠 만에 나오셨잖아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시작하시죠. 하루 했습니다. 예. 하루 했고요. 뭐 논란을 일으켜서 좀 송구합니다. 다만 이 예전에 쓴 글인데 약간 좀 짜깁기 되어가지고 좀 왜곡된 측면에 있어서 좀 억울하다는 말씀도 좀 지금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서 썼던 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 사실은 제가 7월 초에 이재명 지사와 관계없이 쓴 글인데 그 글에 이제 서두에도 제가 음주운전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내용이 좀 짜깁기 돼가지고 쓰인 측면에 있어서 좀 저도 좀 억울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여쭤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대담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 신지호 정무실장 탄핵 발언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시는지. 그 단어가 가벼운 단어도 아니고 그 시점에 나와야 될 단어인지도 모르겠고 저를 지칭한 게 아니면 누굴 지칭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이야기한 것인지 일반론이라고 해도 나올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일반론이라면 그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일반론을 이야기한 건지 전혀 뭐 해명이 뭐 와닿지도 않는 것이고 저한테는 이 상황에 대해서 후보든지 후보 측이든지 아니면 당사자든지 아무 연락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인들한테는 그냥 자기들이 사과했으니까 끝낸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 저는 그게 수준이라 봐요. 그 전체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뭐 이런 상황을 일으켜놓고는 당사자도 연락이 없고 캠프 측 관계자가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뭉개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지금 이준석 대표와 저희 제작진이 통화를 한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이종훈 평론가님, 지금 이 갈등이 굉장히 폭발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트리거가 된 게 방아쇠를 당긴 게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 후보들 그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왜 이 토론회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지금 돼버린 건가요? 일단 저 상황은 조금 정리는 됐죠. 그 다음 상황은 윤석열 후보 측이 직접 전화를 하고 한 2분여 통화를 하고 윤석열 후보 측이 해명과 함께 유검의 뜻을 전달하고 그래서 어쨌든 봉합은 된 것 같습니다. 현지 상황에서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조금 여진이 있는 게 바로 그 토론회거든요. 토론회가 왜 문제냐. 제가 2012년도에 당시 그 한나라당 이 대선 경선 후보들 TV 토론을 주최한 적이 있어요. 뭐 그 TV 토론 근데 그때 당시도 룰 미팅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거든요. 3차례 룰 미팅을 했는데 어디에 앉을 것이냐, 누구부터 질문을 할 것이냐, 몇 분간 질문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합의에 의해서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당에서 또 경준위에서 그냥 만들어 놓고 따라라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는 후보들끼리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그중에 지금 현재 두 가지가 문제가 뭐냐면 13명이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6, 7분밖에 없어요. 1인당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두 번째는 13명을 다 하다 보니까 대개는 모든 토론이 선두를 다 이제 비판하는 형식이 돼요. 모든 토론이 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측 입장에서는 12대 1에 지금 그러니까 자기 정책을 이야기할 시간 6, 7분을 전부 다 해명만 12사람의 그런 질문에 해명만 하는 지금 후보가 13명이 다 참석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당 지도부에서 그래서 이제 12대 1이 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12후보가 선두 후보를 공격하면 그 공격하는 거에 답변만 하더라도 6, 7분을 넘어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룰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조율이 필요한데 조율 없이 무조건 하라라고 이렇게 하니까 일단 윤 후보 측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직
당의 후보로 등록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보 등록도 안 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무조건 뭐라 그러는 게 맞느냐 여러 가지 형식과 내용상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시점이 지금 서두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룰 미팅 뭐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룰 미팅이라든가 조율하는 측면이 저는 필요한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결사체고 현재 제가 알기로 이제 국민의힘이 단일성 지도체제입니다. 단일성 지도체제라는 것은 당 대표에게 집행권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후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에서 하는 정치적 행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구성원들은 참여할 의무가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조율은 필요합니다만은 그것과 별개의 문제로 우선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다소 절차나 형식 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발견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참여하겠다고 따라야 한다. 그렇죠. 참여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조율을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당인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일단 본 경선이 시작되고 나서 토론회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 것이냐라는 입장인 건데 윤 전 총장 측이 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진짜 속내는 뭘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토론회를 참석했을 때 실익이 있느냐, 실익이라기보단 뭐 이익을 따지기보단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이번에 첫 번째 토론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정말 해야 될 것,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자신의 이미지를 전 유권자들한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형식도 참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형식적인 측면에서 자신한테 불리한 것을 어느 정도 좀 보정하려는 의도가 있겠고, 그리고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진짜 속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는 선두인 자신의 어떤 입장,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을 어느 정도 조율하고 받아준 그런 이 밀당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에 그렇게 들어오라고 참 많은 어떤 공을 들여 쓰면서도 실제로 입당을 한 이후에는 그냥 따르기만 하라라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의 토론회를 고리로 해서 어느 정도는 윤석열 후보 측과 앞으로 어떤 그런 그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윤석열 후보 측을 좀 입장을 고려하는 그런 당 지도부의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를 두고 지금 밀당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일종의 겁니다. 주도권 싸움, 그렇죠. 기싸움의 하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의 과거 했던 발언이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뭐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라고 했던 옛날 발언이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윤 전 총장 캠프 측에서는 이 대표가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당대표가 되기 전에 좀 사적인 공간에서 했던 말이고요. 네. 그 당시 이제 이준석 대표가 했던 표현들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이민 가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근데 이민 안 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과거의 언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런 속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저런 마음을 드러내고 뭐 일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라는 분도 당원과 지지자들의 지지를 통해서 현재 당대표라는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런 대표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적인 감정을 저는 드러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눈초리를 가지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밀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존재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후보들의 공격에 대해서 내가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하다라는 측면이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민주당 경선을 보시면 민주당 경선도 똑같이 모든 후보가 1등 후보를 공격을 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해서 대응할 자신이 없으면은 사실은 공당의 후보가 되겠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다. 다른 후보도 그런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공격이 들어오면 이제 거기에 대처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건 이제 당연히 모든 정치인이 준비해야 될 자신의 본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대중 앞에 가서 토론하고 자기의 정견을 내비치는 게 당연히 하고 싶어하는 일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기 싫어하면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지금 토론회 이 논란과 관련해서 도마에 오르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 당내 기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경선준비위원회인데요. 이종우 평론가님. 네네.
이 기구에 대해서 지금 그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네네. 토론회를 하든 아니면 또 최근에 뭐 발표회 형식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뭘로 하든지 간에 네네. 경준이가 지금 이렇게 앞서 나가는 건 월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이것도 당내에서 이 월권이냐 아니냐 바라보는 시각이 나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 당원 단계 없는 그런 기구인 건 맞아요. 지금까지 토론은 어디서 주최를 했냐면 사실 선관위에서 했거든요. 네. 당 선거관리위원회. 근데 지금은 당 선관위가 없죠. 아직 그 구성 중이에요. 20일 경에 이제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 선관위가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 선관위에서 사실은 룰 미팅을 이렇게 그 주관하면서 네. 조율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각 후보의 어떤 그런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공정하게 한다. 당선관위는 제일 그 목표가 공정성이에요. 그런데 이번 경준이라는 걸 만들면서 공정함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좀 더 새로운 거.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왜 그런 좀 기발하고 좀 더 20, 30대에 맞춰진 그런 뭐 토론회라든지 퍼포먼스를 계속 만들잖아요. 거기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지금 일정을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경준이 자체는 충분히 지금처럼 갈 수 있는 기구다라고는 보시나요? 저는 그것이 꼭 당원 당규에 없어도 사실 많은 기구들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경선기획단이 사실 준비기획단이 있는데 그게 당원 당규에 있는 기구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근데 그런 그 위원회나 기구는 늘 만들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무슨 권력을 갖고 마치 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 권력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 제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월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세요? 그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경선준비위원회가 무슨 권력을 가진 기구가 아니라면 당의 최고위원이라든지 당원들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좀 더 공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유연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병수 위원장이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무조건 따라야 돼. 이렇게 표현하는 건 무리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당원 당규가 나와요.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 그래서 일단 경선준비위원회가 지금 너무 무리하다. 좀 더 많은 의견들을 받아들이면서 유연하게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종근 평론가님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민주당에도 대선 경선 기획단이라고 있어요. 당 선관위가 별도로 있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당 내부에서 나오는 이런 식의 잡음들은 없지 않습니까? 있긴 있죠. 사실은 우리 이제 경선관리위원장이 과도한 발언을 두 번 하셨죠. 예를 들면 뭐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된다. 라든가 또 추미애 선관위원장 말씀이신 거죠? 이상민 위원장. 추미애 후보가 제안했던 이 당의 통합에 관한 문제. 이거 본인이 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발언은 또 여기는 뭐 선관위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선관위는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전 단계에서 지금 경선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역할에 대해서 지금 그 당내에서 갈등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원 당규나 이런 부분을 따지게 되면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도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경선위원회든 경선기획단이든 또는 뭐 준비위원회든 모든 책임은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에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단일성 지도체제라고 합니다.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았을 때 최고위원회는 의결기구입니다. 그러면 집행기구는 누구냐? 당대표입니다. 이게 집행기구가 흔히 이게 당대표이기 때문에 경선위원회라든가 관리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당대표에게 보고되었다면 이것은 월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대표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면 월권이 되는 거다. 그러면 당대표 허가를 받았다면 지금 이 월권 논란은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예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중간중간에 말을 할 때 때로는 이준석 대표를 공격을 합니다. 당대표의 의중이 실려서 경선준비위원회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18일로 일단 그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열린다면 윤석열 전 총장은 이 토론회에 참석을 할까요? 지금까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나오자니 또 생채기만 날 것 같고 안 나오자니 지도부 패싱 논란이 일 것 같고 좀 부담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해답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 경선준비위가 있고 당대표가 있는데 당대표의 허가를 득해서 그것을 따르고 행하는 것이 경선준비위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경선준비위원회가 이 당대표의 의견을 지금 거부했어요. 당대표는 지금 이거를 정책 정견 발표 쪽으로 지금 하자. 정견 발표 쪽으로 해야 된다. 하자고 한 건 아니고 한번 검토해보자 이 수준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당대표 의중이 실려 있잖아요. 검토해봐라 했는데 검토해보라는 건 사실 그건 이 현재 막 그 잡음이 일어나니까 그 어느 정도는 지금 해결하려고 당대표가 진짜 나섰지 그런 않습니까? 종합수준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데 의견이 어쨌든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아니 그 원한 대로 할 거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걸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죠? 최고위로 갖고 와서 의결을 하면 돼요. 당대표가 자기 얘기해서. 그러면 경선준비위원회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재 최고위에서는 대부분의 최고위원들이 지금 경선준비회가 월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정책 발표회 또 정견 발표회 쪽으로 아마 선회할 것 같고요. 경선준비회는 무조건 그건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최고위가 의결을 했으니까. 그런 선에서 사실은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다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참석을 하겠죠. 네, 다음 주에 토론회와 관련 열릴지 또 이 토론회에 윤석열 전 총장이 참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에게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폐해지는 국민의 삶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1,380만 우리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전적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서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님이 전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하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타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걱정이 됩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형평성이 손상됐다 하는 점은 또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전 국민이 아니라 소득 하위 88%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방침을 밝혔는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에게만큼은 100% 주겠다 이렇게 정부 방침과는 조금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직을 이용한 매표 행위다라고 비판이 일고 있고 또 이 지사 측에서는 그럼 정부도 매표 행위하는 거냐라고 또 맞받아쳤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야당에서는 매표행위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은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조차도 비판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여당 내에서도 이런 여당 내에서 나오죠. 매표행위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정부에서 주는 것도 같은 매표행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대변인이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좀 과한 표현은 같습니다. 매표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런 표현은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방 이제 영상으로 본 이낙연 후보의 발언은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맞는 부분은 뭔가 하면 타시도에서의 형평성 문제. 근데 타시도에서도 이걸 사실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 거고요. 국회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이거는 지방자치 정신에 좀 반대되는 발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회와 정부는 법률적 조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럼 지방정부에 오면은 조례를 통해서 이것을 변경할 수 있고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한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그 지방자치에 입각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이 이재명은 한다라는 이제 본인의 이 슬로건에 맞춰다 보니까 저는 이런 100% 지원책으로 선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 주자로서 이 경기도지사직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요. 과거에 우리 한국의 이제 광역시도지사라는 자리가 굉장히 큰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 사퇴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이게 사퇴하면 또 비판을 역으로 또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퇴하지 않고 이 코로나 위기 시기에 지사직을 통해서 본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이재명 지사가 이번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이번 선거에 이용하는 측면이 있죠, 분명히. 왜냐하면 그냥 재난지원금 주면 돼요. 하지만 뭘 부각시켰냐면
정부에서는 88%만 주지만 우리는 100%를 준다. 이거를 네. 부각했어요. 이미 네. 이제 차별화가 좀 그렇죠. 보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기본소득을 지금 드러내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럼 네. 선거에 이용하는 건 뭐 그 당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니 그렇다면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보자고요. 경기도지사 말고 대통령 후보로서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지자체가 대통령으로서 전체 국회 의결까지 한 사안을 한 지자체가 아니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경기도지사 했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 다 받아들여야 되나요? 지금 경기도지사 시절에 재난지원금 갖고 사실 그걸 아니라고는 얘기하지만 그 남양주시 거부했다가 굉장히 호되게 6개월 3개월 막 감사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어떤 경기도 내에서의 기초 단체장의 혼쭐을 내던 예. 그런 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지자체장과의 이런 식의 자신과 같은 그런 반기를 든 지자체장은 또 어떻게 할지 그런 형평성이나 그런 공정성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갖는 거죠. 예, 네. 박 교수님. 뭐 혼쭐 냈다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인 것 같고요. 남양주시와의 갈등의 문제는 이제 이렇게 재난지원금 문제로 갈등이 난 건 아니고요. 징계를 난 거는 다른 내용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사안이 벌어진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먼저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고요. 네. 경기도에 있는 일부 기초 시군에서 예. 먼저 전 국민 제급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제안을 한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받아들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도의회에서는 또 일부 반발이 지금 이 그거는 결정 좀 차이가 이후에도 나고 있어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게 뭔가 하면요. 중앙정부와 달리 우리 한국의 이제 헌법에서 지방정부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와 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예. 의회의 독립성이 중앙정부 국회하고 다릅니다. 예. 법률적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집행권이 의회보다는 집행부에 예. 집중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반발이 있어도 지사의 결정이 있으면 그냥 그렇죠, 가는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그게 좀 예. 중앙정부랑은 다르다는 말씀이신 다르게 이제 건가요? 법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마지막 발언 이종훈 평론가님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 경기도 내 전 시군이 전부 다 목소리를 함께해서 했다면은 저도 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텐데 그 안에서 또 5개 시군이 우리는 할 수 없어요라고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강행하는 건 조율과 그런 이 어떤 협상 또는 타협의 어떤 정치가 아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아니 이제 예. 오개 씨가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제가 알기로는 막부에서 조율된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집행도 중앙정부에서 집행하는 시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니까요. 이 관련한 이슈 논란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